안녕하세요. 경제 현장 키워드를 모아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보는 경제 현장 스토리 박지슬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키워드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수출 산업. 하지만 최근 대외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전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최종 소비재 내수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5월 18일 그 출발점으로 중국 최대 온라인 장터인 알리바바 티몰에 전자상거래 수출 방식이 결합된 한국관이 들어섰습니다. 이날 개통식에는 최경환 부총리와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지금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난 18일 중국 최대 온라인 장터 티몰에 한국관이 들어섰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몰에 개통되는 한국관에서는 한국의 농식품과 공산품, 관광상품 등 다양한 한국 상품이 판매될 예정인데요. 최경환 부총리는 이를 계기로 원자재 및 중간재 위주의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최종 소비재 내수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명동에 가보면 정말 많은 국가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특히 한국 화장품, 의류들에 대한 그런 인기가 대단하고 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유카들의 한류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뜨거운데 한국의 농수산식품도 중국인들로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식품과 고품질 식품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고부가 농수산식품을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 농수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농수산업이 더 이상 시장 개방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될 날도 저는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개통식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과 그간의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 시간도 가졌는데요. 알리바바 측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관 개통 후에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입점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마케팅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우수 중소기업의 입점을 추천키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알리바바 본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선발된 청년 인턴들은 중국 소비자 및 내수 시장의 특성과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 비즈니스 노하우를 습득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소비자 대상 역직구 시장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리바바 측은 한국이 글로벌 물류 거점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하며 중국과 북미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파트너로 협력할 한국 기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개통하는 한국관이 중국 내수 시장 전역에도 시원한 한류의 바람을 일으켜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올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수년간 청년들에게 고용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가 청년 고용 절벽에 대응할 범정부적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책 발표에 앞서 현장 방문에 나섰는데요. 그 현장으로 같이 떠나보시죠. 지난 28일 오전 춘천으로 향한 최경환 부총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빅데이터 산업 현장. 빅데이터는 관광, 의료기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결합해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장을 둘러본 최경환 부총리는 빅데이터를 고부가 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이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이어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이어 방문한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을 둘러보며 창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 고용, 교육 개혁 간담회를 열어 취업과 창업, 산학협력,
대학 교육 개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청년 고용 절벽에 대응할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4대 부분 구조개혁, 따지고 보면 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 문제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청년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청년 일자리가 어떻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당장에 지금 당면한 청년들의 고용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신규 채용에 쓰는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13개 부처 52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대학 역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공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활용해 학과 정원 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정보 제공과 상담 및 알선, 훈련 등 청년 대상 취업 지원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고용 절벽에 대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은 7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이길 기대해봅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기술 추격과 일본의 엔저 사이에서 새로운 너클해커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향상과 산업 구조의 혁신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의 경쟁력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에 주영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 발전의 모범적 사례인 부산과 경남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같이 떠나보시죠. 주영환 차관은 부산과 경남 지역의 주요 기업을 방문하는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전동차 공장. 기계, 소재, 부품 산업은 그간 중국, 일본과의 경쟁으로 대외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꾸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요. 주 차관은 지속적인 R&D를 통한 고부가 가치화가 만들어낸 이곳의 사례를 각 지역 기업에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찾은 부산에서는 해양 금융 간담회를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물류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단순한 항만 물류 도시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해양금융, 해양과학기술, 수산물류, 관광 등이 복합된 종합적인 해양경제 허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주 차관은 부산이 지역 경제가 추구해야 할 모범적 사례라 언급하는 한편 친환경 고효율 선박인 에코쉽을 미리 확보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도 에코쉽 펀드 조성, 선박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해운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차관은 지역 경제인 역시 산업별로 특화된 인재를 유치하는 등 자생적인 지역 생태계 조성에 힘써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키워드를 보는 경제 현장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